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 6강 수급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급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매일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의 특징이나 흐름들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선 수급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뭐 우리와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뭐 동학개미다 뭐다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적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단합이 안 되죠. 단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면 시장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이건 마지막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기관, 우리나라 한국 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볼 수 있게끔 좀 보여주고는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우선은 뭐 종목의 수급을 보든 뭐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 없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외국인은 그냥 외국인 하나로만 평가가 되지만, 기관은 기관계라고 나옵니다. 기관계, 그죠? 기관계, 그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등 사모펀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인과 기타 내외국인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금융투자는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증권사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증권사에 이제 트레이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 가지고 트레이더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단기 성향도 좀 있어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가 또 금리세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주식형 보험 이런 가입하시면 그 보험사에서도 그 주식을 운용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 투시는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 확인되는 자산운용사들이 있죠. 그 자산운용사들이 관리를 하는 게 투신이다, 투자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신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펀드를 가입했다가 만약에 손실이 너무 커지면 공포감에 의해서 펀드를 해약하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 그게 이제 고점 대비 한 30% 빠졌을 때, 그 정도가 나올 때 보통 해약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투신의 매도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투신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객들이 환매를 할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는, 환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도 좀 비슷하게 움직일 때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한 거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금융은 그것을 제외한 은행, 뭐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 금융이라 나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금융사가 아닌 그냥 일반 회사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기타 법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개인, 외국인, 기관계를 할 때는 기타 법인과 내외기구는 합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외국인, 기관, 외국인, 개인, 기관이 모두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서로 총합이 안 맞지?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기타 법인하고 내외국인이 팔았을 때 요거를 받아가면 여기가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존재를 합니다. 근데 매일 그런 건 아니고 간혹 존재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관성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은 연기금이 있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죠. 왜냐면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하면 65세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요새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대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7% 정도 갖고 있고, 뭐 대부분 대기업들의 국민연금 지분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방향성이 좀 지속해서 좀 들어오는 경향들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비중 갖고 있으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연기금 등이라고 나와 있죠. 과거에는 우체국이 따로 있었는데, 즉 우정사업본부라고 하죠. 우체국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연기금 등 해가지고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연기금에서 들어오는 자금인지 아니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들어오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정사업본부는 뭐 자금력이 아직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수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자금력이 워낙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많이 해도 이미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51%가 넘어서 있어요. 그죠? 그럼 그만큼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들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세 영향을 좀 미치는 경향이 있고 좀 연속성을 띠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환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자금을 유치해서 환전해가지고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분석이 완료됐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기업 내의 내재 가치, 그 기업 자체만의 펀더멘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혹여나 뭐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뭐 이럴 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았던 부분들이 그런 맥락에서의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특히나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때 들어오기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170원일 때 1달러 주면 1170원 바꿔줄 때랑 1달러 주면 1100원 바꿔줄 때랑 1170원 바꿔줄 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인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샀다 팔았다를 진행하는 경우죠. 그래서 수익을 다시 가져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로 흘러가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1170원짜리였다 1달러를 내가 바꾸려면 1170원을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1100원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1100원을 주고 사는 것이 좋겠죠. 1달러를.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미리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로 흘러가게 되면 원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 상승입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들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그냥 외국인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외국계 자금을 또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뭐 북미계, 그죠? 그 다음에 유럽계, 그다음 중국계, 이런 나눌 수 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가 또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홍콩에서 들어오는 건 중국계 자금, 유럽 쪽에서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면 유럽계 자금, 그다음 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는 거는 북미계 자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미국에서 들어온 자금들은 장기 성향의 흐름들을 많이 띠고요. 그다음에 유럽계 쪽이나 중국계 자금들은 단기 성향을 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뭐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보통 이제 뭐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 뭐 맥캐리 증권 이런 쪽이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거래원에 찍히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UBS, 맥캐리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쪽은 미국계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계 자금에서는 이제 CS 증권, UBS가 유럽 쪽이요. 그다음에 도이치, HSBC, 뭐 CL, PNP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계 자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수급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경우들을 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이렇게 기관계 하면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용이 전부 다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뭐가 있을까요? 조금 요런 동국 S&C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보험, 투신 거의 안 들어와요. 그죠? 연기금도 뭐 4억, 2억 정도 들어오고 이게 그나마 동국 S&C가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시가총액 3천억 정도잖아요. 요 정도니까 요렇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훨씬 더 작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좀 비어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펀드 가입해가지고 이런 종목을 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펀드 구성이 시가총액 코스피 200 종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있죠. 기타 법인 쪽이나. 근데 외국인들은 반면에 그런 거에 비해서 들어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릴 린치에서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외국계 펀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들도 본인들의 직접적인 운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듯이 외국인들 우리나라 투자를 할 때 들어오는 창구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 하지만 단기적으로 오히려 단타성의 수급들이 들어올 때 활용하는 외국인 수급들을 체크할 때는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들은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찍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거는 추정치입니다. 당일은. 보통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요, 당일 추정치를 장중에 보였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확정치를 이제 정산을 해서 올려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올바른 수급을 보기 위해서는 장이 끝나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추정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형주들은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렇게 조금 작은 종목들은 거짓 맞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창구만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창구 수급은 실시간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시간이 그대로 찍히는 경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창구로 들어온 자금들이 28,000주 들어오지만 또 펀드에서 자금 들어오는 부분들은 나중에 찍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이제 질문들이 있으셔서 뭐 HTS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좀 활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활용하시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 수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